네, 안녕하세요. 카드한마기 포스티비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많은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있는 무선 카드 단말기가 있습니다. 바로 모델은 KMCC 600Q 모델입니다. 자, 이 단말기를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구매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렌탈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드 단말기 포스티비의 자세한 사용 방법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특별하게 제가 또 자세한 사용 방법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이 단말기를 어떤 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제품을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결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종에서 사용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제로페이 결제,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결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말기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리면,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비대면 결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비대면 결제는 고객님이 와서 결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고객님이 본인의 카드 번호와 그리고 그 카드의 유효기간,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 현대인지 롯데인지 삼성인지, 그 카드사 명이죠. 카드사 명과 카드 번호 유효기간을 이제 고객님이 불러줄 겁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신용이라는 버튼입니다. 정말 편리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자택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계시죠. 의류를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죠? 사무용품을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 신용 버튼을 통해서 미리 결제를 하고요. 그 다음날 택배로 물건을 발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최고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상값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한 30분, 1시간 달려가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외상값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대표님에게 전화하세요. 카드 번호 유효기간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결제를 깔끔하게, 외상값을 깔끔하게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편리하죠. 자, 그런 기능이 바로 신용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세한 기능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기능도 있지만 제가 이 단말기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AS가 최고입니다. 단말기를, 특히 무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작동이나 기계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AS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AS를 친절하게 해주는 업체로 유명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AS도 잘해주지만 저희 카드 단말기 포스티비 업체에서 2년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2년 안에 고장나면 저희가 정말 철저하게 AS 책임지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세한 기능은 또는 사용 방법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제품만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또 판매, 렌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티비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KMCC 600Q 모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용지는 여기에 탑재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픈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를 이렇게 위로 잡아당기고 이렇게 밀면 용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용지 교체하는 방법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를 갈아 끼울 때는요, 이게 용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교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넣은 다음에 밖으로 그냥 이렇게 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꽂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밖으로 이렇게 빼고 뺀 다음에 닫으면 됩니다. 이렇게 닫을 때 이 부분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딱 소리가 나죠. 그러면 장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용지를 살펴보면 한쪽은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백지입니다. 이렇게 용지를 딱 교체한 다음에 이렇게 세웠을 때 이 부분이 백지가 보여야 되고요. 뒷면은 이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용지를 절단할 때는 밑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자, 밑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위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밑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뜯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이렇게 한 다음에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깨끗하게 절단된 면이 깨끗하게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을 보면 충전을 어디에다 하냐면 여기 보면 여기 충전 구멍이 있습니다. 이쪽에. 그죠? 여기 충전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다가 충전기를 연결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뚜껑이 또 열려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열리죠. 그리고 여기 이제 리셋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단말기가 오작동이 날 때 리셋을 볼펜이나 그런 부분으로 여기를 눌러주면 거의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뒤를 보면 여기에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캐너고요. 이제 아마 스캐너가 작동되는지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하죠. 이게 스캐너입니다. 스캐너는 카카오페이나 또는 제로페이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를 통해서. 카카오페이는 결제 방식이 그 바코드 결제 방식이고요. 제로페이 결제 방식은 QR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QR코드와 바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요. 그리고 뚜껑이 또 열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 이제 사인하는 거잖아요. 사인할 때 이걸로 사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도 이렇게 굉장히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 빼면 이렇게 딱 잡아 빼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교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유심칩이 들어있죠. 이 단말기는 통신사가 SKT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위치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 근데 이거 뚜껑을 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열어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자,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된 내역을 여기서 취소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제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AS라고 쓰여 있죠. 이 카드 단말기에 문제가 있을 때 AS 010-7900-9412로 전화하면 제가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맹점 그 상호고요. 여기는 이제 안테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날짜 3월 10일 2023년 3월 10일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시간이죠. 저녁 9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배터리형 표시겠죠. 그리고 여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현금. 물론 현금 영수증을 여기서 눌러서 발행할 수도 있지만 여기 현금 버튼이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또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취소 버튼은 여기죠. 거래 취소가 여기 있죠. 물론 여기 눌러서 거래 취소도 할 수 있지만 여기 취소 버튼이 있죠. 이 취소 버튼을 통해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용 버튼은 어떤 거냐면 요즘에는 고객님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 현대인지 롯데인지 삼성인지에 따라서
어떤 카드사인지, 그렇죠? 삼성카드인지 현대카드인지 카드사 한 명, 그렇죠? 그리고 카드 번호,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결제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무선 카드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를 보면 이렇게 카드 결제할 때는 이쪽에 이제 넣어서 카드 결제하죠. 여기는 어떤 거냐면 여기는 그 신용카드에 보면 이 IS칩이 망가진 카드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 이게 마그네틱 부분이거든요. 이 마그네틱 부분으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삼성페이도요. 이렇게 됩니다. 삼성페이도 한번 볼까요? 삼성페이 결제도 굉장히 쉬운데요. 삼성페이도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이게 삼성페이죠. 삼성페이 결제할 때는요. KMCC 600Q를 통해서 삼성페이를 결제할 때는 이 스마트폰 뒷면이 바로 이 부분이죠. 카메라가 있는 부분이 뒷면입니다. 좀 깨졌어요. 보기에는 좀 그렇죠. 이 부분에다 갖다 댑니다. 이 부분. 자, 볼게요. 됩니다.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폰 뒷면을 이쪽 부분에다 갖다 댑니다. 자, 보세요. 자, 결제가 되죠. 그러면 금액을 눌러서 결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는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이 스캐너를 통해서 여기 뒷면을 뒤집어 보면 스캐너가 있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 그쵸?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도 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집게 버튼도 있어요. 이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내역과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을 이 집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별 집계도 할 수 있고요. 매일매일 집계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간별 집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세팅을 해서요. 자, 그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이죠. 자, 신용카드 결제는 이 IS칩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 IS칩이 고장났을 때는 그렇죠. 여기 마그네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먼저 IS칩으로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거. 여기다가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뜨는 게 뭐가 떠요? 금액, 얼마 이렇게 뜨죠. 그러면 금액을 뭐 2,000원 해볼게요. 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입력 버튼 있죠, 여기.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뭐라고 떠요? 연결 중입니다. 데이터, 정상 완료. 그 다음에 고객전표 출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객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고객용 영수증이 나오겠죠. 1번 해볼게요. 예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 이때 뜯습니다. 한번. 자,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첫 번째 거는요. 첫 번째에 나온 거는 이렇게 카드를 빼서 고객님과 함께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고객님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죠. 가맹점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영수증, 결제한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수증 2,000원을 한번 결제를 해봤어요. 또 한번 결제해 볼게요. 아까 이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반드시 고객님에게 여쭤봐야 되겠죠.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그쵸?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사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6만 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 집어넣습니다. 그럼 6만 원 해볼게요. 6만 원은 5만 원 이상이죠. 결제 금액 6만 원을 눌렀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반드시 입력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잘 볼까요? 거래 금액이 6만 원인데 할부는 몇 개월로 할까요? 라고 할 때 고객님이 어떤 고객님은 일시불로 해주세요. 어떤 고객님은 3개월로 해주세요. 그럴 겁니다. 자, 일시불로 고객님이 해달라고 할 때는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고 3개월을 해달라고 할 때는 3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을 하면 돼요. 여기 지움은 어떤 거냐면 숫자를 잘못 입력을 했을 때 지울 때 쓰는 겁니다. 지움은. 자, 지워지죠? 자, 4개월은 4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하면 됩니다. 5개월은 5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하면 이제 되죠. 일시불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입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시불은 다른 거 손대지 말고 그냥 입력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겁니다.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서명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오죠. 서명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뒤에 보면 이쪽에 있죠. 여기 보면 이거를 빼서 이거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결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좀 불편하니까 대부분 손으로 합니다. 이게 사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 고객전표 출력하시겠습니까? 그럼 출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뜯습니다. 이때 두 번째 장도 나오겠죠. 나오죠. 첫 번째 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와 함께 카드를 빼서 고객님에게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영수증과 카드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가맹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결제한 금액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결제를 해봤어요. 자, 두 가지를 결제를 해봤죠. 하나는 2,000원짜리, 하나는 6만원짜리죠.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5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는 반드시 고객님에게 몇 개월로 할부를 하실래요? 물어봐야 됩니다. 할부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물어봐야 돼요. 그럼 고객이 일시불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까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3개월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3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만원 이상 시에는 사인을 또 하셔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제하는 방법은 아시겠죠? 그 다음 이걸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를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취소하는 방법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자, 취소할 때는 2,000원짜리 결제하고 6만원짜리 결제를 했는데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여기 거래 취소를 하면 됩니다. 또 여기 거래 취소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 그냥 취소 버튼을 눌러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거래 취소를 누르나 여기 취소 버튼을 누르나 똑같아요.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취소 버튼을 눌러볼게요. 여기. 그럼 이렇게 나오죠. 뭐가 무지하게 많죠. 뭐 신용, 현금 영수증, 직전 취소, 뭐 조회, 웹카드, 위젯페이, 제로페이, 제로페이 조회 엄청 많죠. 신경 쓰지 마세요. 나머지는. 자, 취소할 때는 자, 1번과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과 3번. 1번은 신용이고요. 3번은 직전입니다. 그리고 2번 현금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2번에서 하는 겁니다. 이 지금 2,000원짜리하고 6만원짜리는 이게 신용카드 결제한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할 때는 1번 신용과 3번 직전 취소에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2,000원짜리하고 6만원짜리 중에서 어떤 것이 마지막에 있나요? 그렇죠. 6만원짜리를 마지막에 했죠.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죠. 6만원짜리가요.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 직전 취소해서 합니다. 아시겠죠? 하루에도 여러 개 카드를 결제하겠죠. 하루에 20개도 할 수 있고 30개도 할 수 있고 여러 개 카드 결제를 할 겁니다.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해서 한다라는 개념만 알면 됩니다. 한번 3번 눌러볼까요? 직전 취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롯데카드고 카드 번호가 나와 있고 6만 원 나와 있죠. 자, 이거. 자, 1번은 진행이고 2번은 종료입니다. 그럼 진행을 해야 되겠죠. 1번이겠죠. 1번.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나오죠. 그럼 출력하면 됩니다. 1번. 자, 뜯습니다. 6만 원, 마이너스 6만 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뜯습니다. 그냥 첫 번째 장은 고객용이고 두 번째 장은 이제 가맹점용이니까. 자, 마이너스가 이제 6만 원이 마이너스 6만 원이 됐죠. 앞에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취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직전 취소는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00원짜리 결제 해볼게요. 3번 볼게요. 2,000원짜리 결제 한번 해볼게요. 그럼 거래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했기 때문에 없어요, 이제. 그죠? 직전 취소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했잖아요. 3번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3번. 직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2,000원짜리는 직전 취소가 아니죠. 그 전에 결제한 거죠.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해서 한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신용을 눌러볼게요. 1번. 그러면 카드를 삽입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카드를 이쪽에 누르면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고객이 그러면 취소하려면 카드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런데 취소하기 위해서 고객이 오기에는 고객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서 카드를 삽입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오죠. 카드를 고객이 안 가져오니까 삽입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고객님에게 여쭤봐서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신용해서 고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넣으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카드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경우에는 1번 뭐죠?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카드를 가지고 왔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거래 취소 들어온 다음에 신용이죠? 2,000원짜리 취소하기 위해서 신용 버튼을 누릅니다. 1번. 그 다음에 뭐가 카드를 삽입하세요. 삽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카드를 롯데카드를 삽입하면 돼요. 그러면 원거래 일자라는 게 나오죠. 이 원거래 일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고객님이 2,000원짜리를 언제 결제했느냐, 그 고객님이 취소하려고 하는 그 카드를 언제 결제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제 결제했으면 이 지움 있죠. 여기 지움을 누르면 하나씩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3월, 어제는 09죠. 2023년 3월 9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카드를 결제한 날짜가 언제냐. 그게 바로 원거래 일자의 개념입니다. 개념이에요. 자, 오늘은 9일이니까 9일 맞죠? 여기 보면 날짜가 영수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날짜도. 언젠가요? 3월 10일이네요. 오늘이. 네, 토요일이니까요. 아, 금요일이니까. 3월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하면 돼요. 승인번호 누르라고 하죠. 승인번호, 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승인번호라고 있죠. 여기. 이 승인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2755035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한번 승인번호를 눌러볼게요. 2755035. 승인번호는 8자리예요. 그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총 금액이 2,000원이죠. 2,000원을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으면 출력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현금, 신용카드를 취소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신용카드를 취소하면 마이너스 2,000원이 되겠죠. 여기 2,000원. 자, 정리를 하자면 취소를 눌러서 취소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신용카드 취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 직전 취소해서 하고요.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해서 카드 취소를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금 영수증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2번 눌러서 현금 영수증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취소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페이는 이제 본인의 그 비밀번호를 아마 입력을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댑니다. 자, 볼게요. 자, 됐죠? 자, 볼게요. 다시 한번 대볼게요. 됐죠? 그럼 여기서 금액을 3,200원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이죠. 자, 그러면 어떤 멘트가 뜨나요? 정상 완료.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하면 되겠죠. 물론 출력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아니고 3,200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죠? 두 장이 나오죠. 한 장은 고객용이고요. 한 장은 가맹점용입니다.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면 돼요. 이 3,200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3,200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 결제한 거죠. 마지막 결제한 신용카드죠. 거래 취소를 눌러보시고 직전이잖아요. 3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삼성카드고 삼성카드 번호가 53107080 땡땡땡땡 735 땡 3,200원이죠. 개인의 카드 번호는 이렇게 보안상 이렇게 XX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맞으면 1번 진행이죠. 1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자, 출력하시겠습니까? 1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3,2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이너스 3,200원.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요. 이런 것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을 이렇게 넣으면 이걸로 결제하죠. 이 IS칩으로 결제를 하죠. 다 아시죠? 이게 IS칩이에요. 딱 넣으면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금액 누르라고 바로 뜨죠. 자, 그런데 이 카드를 한번 볼게요. 이 카드를 한번 이쪽에 넣어볼게요. 자, 어떤 멘트가 뜨는지 금액 누르라고 뜨지 않습니다. 자, IS 카드 에러. 카드를 읽혀주세요. 이런 멘트가 나왔죠? 다시 한번 종료하고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카드를 읽혀주세요. 이게 왜 이런 멘트가 나올까요? 바로 이 IS칩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IS칩이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결제를 해야 되냐면요. 여기 보면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고 멘트가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럴 때는 바로 이게 마그네틱입니다. 이거는 아까 어떤 거 있어요? IS칩이죠? 이거는 마그네틱이에요. 이걸로 결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다 합니다. 이 부분. 자, 볼게요.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다 먼저 넣습니다. 카드 이렇게 해서 빼세요. 빼시고 자, 여기 있죠, 이거? 마그네틱을 결제합니다.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자, 보세요.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그죠? 그럼 금액 누르면 결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카드를 먼저 집어넣었을 때 IS 카드 에러 MS로 전환합니다. 멘트가 뜨고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고 멘트가 나오면 카드를 빼서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해라. 이 마그네틱 있죠? 뒷부분? 이걸로 여기에다가 넣어서 결제를 해라. 이렇게. 자, 보세요. 그죠? 금액 누르라고 뜹니다. 그럼 결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까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신용거래 있죠. 이 신용거래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신용거래를 통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고객님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고객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카드에 보면 유효기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 현대인지, 롯데인지, 삼성인지, 국민인지, 하나인지, 우리카드인지 뭐 이렇게 카드 이름과 카드사 명과 카드 번호 그리고 유효기간 이 세 가지를 알면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승인과 전화등록에서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되고 현금 영수증도 여기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요. 크게 이렇게 현금을 눌러보면 소비자 소득공제가 나와 있고 사업자 지출증빙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그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또는 주민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사업자 지출증빙 같은 경우는 그 고객님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은 어떨 때 발행을 할까요? 그렇죠. 그 고객님이 현금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현금으로 계산한 고객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 고객이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누르세요, 여기를. 자,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드릴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고객이 저는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주세요 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러면 1번을 누르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세요로 나와 있습니다. 제 거 휴대폰 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010-7900-9412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누르면 그 다음에 금액을 누를 거예요. 그분이 물건을 사간 금액 10,000원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고객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1번 소득공제. 자, 됐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한 장밖에 안 나옵니다. 현금 영수증은 제가 한 장만 나오게끔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고객님에게만 주면 되겠죠. 대표님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왜요?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돈을.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현금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결제한 것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왜요?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틀이나 3일 후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통장에 그 신용카드 결제한 금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현금 영수증은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만 나오게 제가 세팅을 해드립니다. 고객도요, 이 현금 영수증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현금 영수증 취소 한번 해볼까요? 자, 현금 영수증 취소는요. 자, 일단 취소를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서 취소를 해야 됩니까? 바로 여기 보면 뭐 취소 거래가 나와 있고 여기가 현금 영수증이죠. 그럼 2번에서 해야 되겠죠. 아까 1번하고 신용이라는 이 1번과 그 다음에 여기 직전 취소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 취소하냐면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그죠?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해서 하고요. 직전 취소해서 하고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바로 신용에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취소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거 10,000원짜리 취소해 볼게요. 현금 영수증이었으니까 현금 영수증 소비자 소득공제였죠. 소득공제 이렇게 쓰여 있죠. 자, 그럼 2번입니다. 2번을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취소라고 나와 있고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그럼 1번이죠. 자, 거래 취소죠. 1번. 자,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죠. 휴대폰 번호를 다시 제 거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거래 일자라는 게 뭘까요? 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러면 어제면 여기 3월 10일에서 10일을 9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지움을 누르면 됩니다. 이 노란색 버튼 지움을 누르면 이렇게 지워져요. 3월 9일 이렇게. 그죠? 아시겠죠? 원거래 일자는 뭐냐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승인번호 나와 있죠. 여기도 승인번호가 여기 승인 넘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승인 넘버. 이걸 입력하면 됩니다. 승인 넘버는요. 승인번호는 8자리예요. 승인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입력. 총 금액은 얼마였어요? 10,000원. 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현금 영수증도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이구 여기 10,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KMCC 600Q 모델에 대해서 간략한 그 사용 설명을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집계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집계도 할 수 있습니다. 집계를 이용하면 집계 버튼을 눌러서요. 여기 그 다음에 단말기 집계에서 하셔야 됩니다. 2번. 이게 단말기니까요. 2번. 그 다음에 결제한 신용카드와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이렇게 그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전체 신용카드 결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을 다 보기 위해서는 6번 전체를 누르면 되겠죠. 6번 해볼까요? 그럼 일별 집계하고 기간별 집계가 나오죠. 이렇게 집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